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박입니다. 2014년 10월 31일 부산 금요경마의 UCC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인태민 의원 그리고 김주훈 의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특별문자 적중 내역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는 중간중간에 경주들 몇몇 적중을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마지막 경주죠. 저희가 금요일날 마지막 경주에 노바디 캐치미의 비바이스 쌍으로 5.9배당, 그리고 토요일날은 클린업 조이의 플리시스킨 쌍승식 14.6배였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1호 경마가 거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슬러거 2000의 금빛하니, 복승식이 50.8배, 쌍승식은 슬러거 2000이 머리로 팔리면서 머리를 치면서 179.2배당 딱 3방 안에서 제대로 적중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좋은 결과 이어갈 수 있도록 3인이 열심히 준비를 하겠고요. 이번 주도 역시 1+1 서비스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경마 시작합니다. 국산 5분의 1000m 경주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3경주, 4경주, 그리고 9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1경주 갑니다. 1경주는 망아지들이 참 많이 출전하는데 주인심사 때 무난한 모습을 보인 마필들이 제법 많이 있어서 과연 어떤 망아지가 데뷔전부터 바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각각 두 위원들이 보고 있는 신마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자, 김주원 의원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28조 마방의 5번마 신천 여망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28조 마방이 마필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도입되는 신마들 가지고 이제 좀 정성껏 훈련을 하는 모습들이 하반기에 특히나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신천 여명이라는 말은 데뷔전 때 바로 때리면 재밌겠다 싶을 정도의 주행 완성도를 보여줬는데, 마체가 작은 게 흠이긴 합니다만 이 작은 마체에도 불구하고 물고 튀는 맛, 거기에 채찍에 대한 반응 등등 이 신마치고는 확실히 완성도가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이라 이대형 기수가 갈고 닦고 조이면서 데뷔전 준비 잘 해놨더라면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태현이요. 4번 남도의 여왕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12마리 중에서 지금 실전 경험이 있는 말이 4마리인데 이 남도의 여왕은 제가 직전 데뷔전 때 말씀을 드렸어요. 현장 예상을 통해서 말이 크리켓 자마로 빨리 완성되는 말이다. 하지만 17조 장세한 마방이 신마 승부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 점이 변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8번 게이트에서 자리를 못 잡고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훈련 내용이 중앙천외라는 말하고 병합을 강하게 붙이면서 발걸음도 확연히 좋아졌고, 조성공 기수가 지금 재기승을 하고 있다라면은 저는 선두권에서 4번이 선행작전까지도 한번 나서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 번씩 뛰어본 마필은 이제 1번, 3번, 4번인데 그 중에서 뛰어본 경험 속에서는 4번만 남도의 용왕을 좀 세게 본다. 민태민 위원의 추천 마필이고요. 자, 박대박이 신의 마필 중에서 한 마리 좀 더 거론해드린다면은 7번만 장군봉. 이 과거에 이제 서울경마장에서도 이 장군봉이라는 마명을 갖고 있는 마필 하나 있었어요. 24조 였죠? 윤치훈 마방의 마필이었는데, 자,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은 4코너 때 아주 크게 외측 사행을 하는 악벽 때문에 주행 검사를 다시 받고 재검을 치르고 도전하는데요. 자, 이 발주만 잘 끌어낸다면은 이번 경주 12마리 마필 중에서 사실상 액면가대로는 별로 능력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일찍 붙어서 서둘러 조지는 놈이 장땡이라는 얘기예요. 자, 7번만 장군봉의 김용근 기수 그 특유의 스타트 능력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4번만 남도의 여왕 기존 마필 중에서, 그리고 데뷔전 치르는 마필로는 이기현이도 좀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계속 호흡을 맞춰온 만큼 좀 데뷔전 야무지게 한번 조져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 저도 갖고 있습니다. 5번만 신천 여망과 7번 장군봉까지 이렇게 3마리 1경주에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 갑니다. 국산 5분의 1300m 경주입니다. 강력한 액면 축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더더욱 압축이 좀 중요한데, 이번 주 금요경마가 역시 이제 10월의 마지막 31일로 경마가 치러지는데
진짜 월말경마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민태민 위원의 추천 마필부터 더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팅의 메리트 측면에서 추천드릴 마필은 1번 챔프라인이 되겠습니다. 말이 너무 좀 크고 둔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직전 데뷔전 때 주행검사기에서 20kg나 체중이 좀 빠져나왔어요. 근데 예시장에서 상태가 좀 많이 늘어져 있었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게 컬린이라는 말의 자마예요. 그러니까 서울경마장에 있는 비컬린의 동생이죠. 형제마입니다. 앞으로 떠발이나 혈통의 기대치를 감안했을 때는 향후에 많이 뛸 말입니다. 이번에 훈련도 직전보다 좀 강하고 타이트하게 시키면서 원게이트를 받았다면요. 힘으로 밀어줄 수 있는 1번 챔프라인이 요주이마로 손색이 없는 말입니다. 자, 김주원 위원. 예, 저는 8번마 테리우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상 경마장 개장 이후 이 초반부에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국산마 몇 두가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개선 장군이었습니다. 이 테리우스도 뭐 어느 정도 혈통적인 기대치를 갖고 마방에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조 마방에서도 상당히 이 기대치를 높게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더라고요. 어쨌든 요번에 등짝을 체교중 기수로 교체를 했는데 데뷔전 때는 전반적으로 힘이 부족했고 이 선두권을 이끌었던 뭐 누리불패나 이 파이브 빅터스 그야말로 뭐 막강 상대들이 있었던 경주에서도 순발력과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였다라면 이번에는 직전보다 한결 약해진 편성에 직전보다 훨씬 더 올라온 완성도까지 충분히 이번에는 좋은 승부가 기대되는 그런 인기마가 되겠습니다. 자, 리태현 위원. 1번 얘기했죠? 1번마 챔프라인. 자, 이번 이경주가 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정말 요런 편성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산 6군도 아니고 5군에 올라와서 지금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우측에 우리 김주원 의원이 추천해줬던 8번마 티리우스도 얼마든지 강공을 때려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1번마 챔프라인 다소 이제 여러분들 의외다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데뷔전 때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인정받았던 마필입니다. 비록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마필에 대한 잠재력, 그 기대치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민태민 위원의 추천 내용 함께 했고요. 자, 4번마 한마강호 별 능력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좀 앞에 편안하게 나가질 수 있는 레이스에서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정도의 마필입니다. 최근 경주들 편성을 보면은 확실히 좀 들어온 놈들 결과적으로 보면 셌죠. 셌는데 요번 경주는 다들 비슷비슷한 놈들이다 보니까 자, 8번마 티리우스 외에는 지금 안쪽에 1번부터 7번까지 그렇게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쿨런도 딱 그 정도고 김용근 기수의 능력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력한 안쪽 강공으로 앞장을 뜨는 그림. 자, 3번마 한마강호 그리고 1번마 챔프라인 또 8번마 티리우스까지 3마리의 초반 강공을 기대하는 부산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3경주 갑니다. 1번 3경주는 이제 오전장에서 저 박대박이 추천 경주 후보로 선정을 해놓고 있는 경주예요. 일단 1400m에 대한 경험들이 다들 일천하기 때문에 뛰어본 놈들도 뭐 그다지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고요. 수천이 이제 잠재력과 이번 경주에서 바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 조급발의 기대감을 갖고 배팅을 해야 되는데 그 기대감에 어울리는 배당만 형성이 된다면 저는 현장에서도 좀 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번 9마리 뛰는 경주 속에서 민태민 위원은 어떤 마필을 좀 더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태민 위원. 네, 강축이 없는 경주죠. 그래서 이제 박대박 위원이 축을 하나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9번 해부트런을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전 이 자리에서도 딱 2주 전이었죠. 라이언하트의 전화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레이스가 느려질 전망이라서 꼭 노려봐야 된다. 1400은 무조건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의외로 금포 퍼펙트라는 말이 조성공 기수가 대하시를 몰아붙이면서 레이스가 의도치 않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맨 후미에서 또 추임력, 끝걸음에 여력만을 남겨놓고 착순권인데 자, 이번도 역시 순발력 있는 말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 경주고 나가봐도 푸다닥거리는 말밖에 없기 때문에 9번 해부트런의 추임력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원이요. 예,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냉면으로 드러난 말 자체가 원판 센 능력을 가진 말은 없다라고 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경주라 이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뭐 박대박 위원의 이 건승을 좀 이번 3경주 때 저도 기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3번마 퀸샤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판 생 능력을 가진 말은 없기 때문에 이 얼마나 뛸지 모르는 미지의 신마 5번마 우승 스퍼트를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과는 충분히 해볼 만한 이 견적이 나올 것 같아요. 안장까지 김영근 기수고 뭐 최선 승부는 필연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적이나 열심히 탈 수 있는 3번마 퀸샤인이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적절한 그 수준에서 중간 마필을 잘 고르신 것 같아요. 3번마 퀸샤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직전에 입상을 또 해냈고 뭐 거리적인 경험도 뭐 생 망아지들보다는 낫고 3번마 퀸샤인 그리고 직선줄에서는 어쨌든 뛰는 마필 9번마 헵투런을 우리 민태민 의원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이 5번마 우승 스퍼트 외에는 전부 다 안말입니다. 안말 경주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르는 그 순말 5번마 우승 스퍼트 외에는 안말 경주다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이건 잠재력만 가지고 한번 붙어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그 가치에 어울리는 배당이 형성이 되면 박대박은 오늘 금요경마 첫 번째 승부로 가져갈 것이고 현장 바람이 또 요새 무시 못하다 보니까 아주 낮은 배당으로 그지 배당들로 이렇게 또 된다면은 뭐 현장에서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중배팅 정도로 가볍게 할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노리고 있는 막권 딱 3가지 조합인데 때리고 맞히고 옵니다. 배당만 괜찮다면 3경주 승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4경주는 김주현 위원의 추천 경주입니다. 자, 1번 레인보우선부터 12번 기막힌 선택까지 내용들이 좀 있었던 마필들이 참 많이 출전합니다. 망아지도 눈여겨볼 만한 마필이 있고 어쨌든 또 성호 세강자 이 성호 세강자가 또 마방에서는 기대감이 엄청 높아요. 전경주 깨지긴 했지만은 이 성호 세강자에 대한 그 마방 대표로까지 커주기를 기대한다라는 조교사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배당판도 좀 번잡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김주원 위원. 네, 추천 경주니까 이거 먼저 해야지. 민태민 위원. 자, 이거는 배당파는 일단 뭐 1번 레인보우 선이 주도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액면대로 레인보우 선을 인정하는 경주예요. 사실 이게 테일 오브 에카티의 자마라서 뭐 스피드 근성이 다 있어요. 제가 이 말이 데뷔전에서 좀 안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그 당시에 갤럭시 골드를 축으로 해서 터지는 막건들로 좀 힘을 실어봤는데 최외곽 게이트의 데뷔전 인기 1위 그것도 기승기수가 조창욱 기수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조합 속에서도 바로 데뷔전부터 능력을 끌어냈던 말이고 직전 뛴 내용이 뭐 워낙에 뒷심이 좋았던 말이라서 늘어난 거리에 더 유리하다고 보고 또 김용근 기수의 1번까지 1번 레인보우선은 김주원 의원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웬만하면 놓고 갈 생각입니다. 인기 마피로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저 역시 이번 경주는 이번마 레인보우선을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현장에서도 어지간하면은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후차권에서의 압축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주원 의원의 선택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1번을 놓고 후착을 압축하는 승부가 될지 아니면 1번보다 더 잠재를 높게 평가하는 그런 마피를 갖고 있는 경주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거의 뭐 사실상 메인 승부가 되겠고요. 예, 앞서 3경주에 박대박 위원님과 한 배 타서 항구를 하셨다면 그 이긴 자금의 절반을 뚝 끼워서 이번 4경주에 한번 엎어 쳐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으로 그냥 단통입니다, 단통. 원래 이 부산경마는 마필 능력과 전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용에 따라서 막 택도 없는 말들이 입상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자주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부산경마는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1번마 레인보우선은 다른 마방에서도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저 역시도 인정을 해요. 강축으로 인정을 하는데 얘를 이기겠다라고 나온 말이 여기 딱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인기도가 뭐 아직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배당이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당일 바람이 좀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받치는 막건 없는 단통이기 때문에 이거 뭐 3배가 나왔던 5배가 나왔던 한 방으로 때려서 적중만 되면은 상황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오전장에 돈 좀 만들어 놓고 이번 4경주에 힘줘 때리는 한방 막건으로 일단 좀 배팅 자금을
후반부까지 이어갈 수 있는 이 두둑한 배팅 자금을 여기서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글에다가 우리 민태민 의원이 또 어떻게 그 어필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4경주는 적어도 우리 3명 중에서 그 박대박의 현장 예상은 청취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한 방에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주로 보는데 그만큼 이 셋 중에 한 명은 좀 어렵다고 보는 경주에서 1번 레이보선에게 필적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 마방의 기대감까지 확인이 된 마필 한 마리입니다. 그 한 마리와 엮어서 일단은 뭐 현장에서 파치가 됐든 삼복순이 됐든 배당만 따라준다면은 굳이 보험 안 깔고 갈 일은 없지만 어쨌든 사전 이 편성을 놓고 한 방 보고 있는 경주라는 우리 김주원 위원의 자신감 넘치는 멘트입니다. 자, 김주원 위원의 예상을 한번 들어볼만 하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자, 5경주 갑니다. 혼합 3군 1500m 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 출전하고 있고 외곽의 12번 도원결이가 발주도 아주 잘 끊어내면서 좋은 순발력으로 푹 쉬고 돌아오자마자 그냥 바로 꽂아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재검 때 모습이 워낙 좋아버렸기 때문에 이거 뭐 바로 되겠다 그런 기대감이 또 모아진 상황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뭐 한치 오치 없이 깔끔하게 꽂아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4경주 추천 경주였던 우리 김주원 의원의 의견부터 5경주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 역시도 뭐 열둘 도원 결의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경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상대마 몇 두가 있는데 일단 가장 재밌는 게 3번마 난도 트래킹입니다. 자, 요번에 이 기술 기수를 교체를 했어요. 김영림 기수가 지난주부터 직접 난도 트래킹의 훈련을 담당을 했고, 최근에 이 중거리에 대한 적응력 부족을 보이면서 뭔가 좀 한타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마방 진단도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김영민 기수가 알고 이번에는 훈련 패턴에 변화를 한번 줘봤어요. 확실하게 이 훈련 패턴에 변화를 주면서 이 마필 능력 자체도 좀 변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라 입상을 무조건 한다라는 장담은 못해도 최근 경주력보다는 좀 더 향상된 경주력을 보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남도 트래킹을 김주원 의원이 추천을 하고 있고요. 자, 박대박 같은 경우는 이제 7번만 오춘마도 김용군 기수가 한 번 더 한 달이 건너서 지금 타게 됐는데 7월 달에도 좀 아쉽다. 확실히 김용군 기수가 한 번 더 탈만 했다라는 그런 좀 아쉬운 감이 좀 컸었고 8월 달에도 한 번 더 김용군 기수가 또 탔는데 확실히 박수처가 세고 그치? 울트라블루가 너무 빨라. 그래서 또 아쉽게 3차. 지난번에 이제 어쨌든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하진 않았고 한 번 더 타는데 이번 경주는 글쎄요 만만치는 않아도 얘는 못 이기겠다 싶을 만한 마필이 확 뛰지 않습니다. 이제 도원결의의 외곽 순발력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게 관건인데 울트라블루로 상대해봤었던 이 오추마 김용근 기수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서 7번 오추마를 추천드리고요. 잠깐 이제 좀 딴짓을 했던 우리 민태민 의원의 봤어요. 추천 경주 5경주 제가 추천 아니고 일단 제가 뭐 때문에 잠깐 지금 휴대폰을 좀 검색을 했는데 지난주에 도원결의가 원래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군이 너무 세다 그래서 한 주를 지금 미룬 겁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혼합 3군이 2개 경주가 있었는데 휴양마 톱 에드머럴과 다이나믹 대시가 있었죠. 그 센말 2마리를 피해서 기왕이면 3착 승군에 우승을 하겠다는 목적을 뚜렷하게 갖고 지금 주기를 한 주 딜레이 시킨 거기 때문에 열두 도원결의는 그냥 믿고 가시는 게 맞고요. 후차권 세게 보는 말이 이제 이번 챔피언 드림이 되겠는데요. 말 자체가 뭐 순발력 근성이 다 있어요. 지난번에는 장기간의 공백기를 두고도 나름대로 빠른 페이스에서 선임력을 끌어냈는데 이번에 정상 주기를 맞이하면서 상태 후전세 그리고 내치게이트 이점이라면은 또 전개까지 수월하게 풀 수가 있어서 이번 챔피언 드림을 후창마로 세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도 트래킹에 오추마 얘기를 했는데 지금 12번은 대가리라고 그러고 2번을 지금 엮어줬어요. 대가리라고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었나? 내가 못 들어가. 아, 그래요? 어쨌든 지금 그 언급이 된 4마리 모두 다 가능권이고 또 자창에 팔릴 겁니다 아마. 이번 챔피언 드림에 대한 우리 추천 내용은 저 역시 공감을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자 결국 현장에서 이거 축 잡고 압축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번마 챔피언 드림, 7번마 오추마, 자, 그리고 우리 김주원 위원의 3번마 남도 트래킹까지 일단 꼼꼼하게 현장 살피시고요. 12번 도원결의가 결국은 인기 마필로 또 19점 마방의 어떤 이 출전 패턴 또 준비 내용까지 그대로 묻어난다면은 상당히 인기 말로 풀릴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또 12번을 축으로 갈 생각은 좀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곁다리 좀 말씀드렸던 것이고. 김주원 의원은 11번이 축이 아니에요? 어때요? 세게 봐요. 세게 보고. 세게 보고. 네, 현장에서 결정해야죠. 부산 경마는 사전에 강축이라고 해도 현장에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12번 놓고 가면은 이제 저배당 배팅이 되겠고 12번이 빠지는 결과가 나온다면 바로 중배당 이상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는데 저배당이냐 중배당이냐 조금 혼전스러운 그런 느낌도 납니다. 자, 도원결의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5경주가 되겠습니다. 6경주로 갑니다. 국산 4군 1400m 경주입니다. 10마리 마필들 출전하고 있고 8번마 서미트 명운을 역시 세게 봐야 되겠죠. 경남 신문배 때 잘 뛰었습니다. 이 정도 일반 경주라면은 무난하게 2착이 아니라 또 우승을 찍어줘야 정상이다. 정상이라는 건 없지만은 어쨌든 찍어줘야 될 입장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찍을만 합니다. 상대들이 워낙 허접하기 때문에 액면 자체가 8번을 축으로 한 후착을 찍는 그런 배팅으로 6경주 접근이 돼야 되겠는데 민태민 위원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세게 보는 말이 하나 있는데 현장에서 아마 이거는 제가 내심 승부를 좀 가고 싶은 경주입니다. 왜냐면 왕대가리가 서 있는 경주에 인기권에서 상당히 좀 밀려있는 말이 마방의 승부 패턴이 딱 요런 경주에서 때리는 패턴을 맞이한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번 기쁨해라는 말인데 바로 25조 2만 마방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혼전 경주에서 인기도가 좀 많이 능력 대비해서 많이 팔릴 때는 철저하게 의지를 꺾는 게 2만 마방의 특성이고 반대로 왕대가리가 서 있는 경주에 덜 팔리는 말은 그림같이 때리는 게 또 25조 마방의 특성입니다. 최근에 기쁨해가 좀 승부나고 2번을 그냥 어리버리하게 선입권에서 힘한배 못하고 깨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1번 파워왕제가 간만에 앞장 한번 뜨면요 가장 유리한 내측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더불어 훈련 때도 이번에는 직전보다 많이 강도 올리면서 좀 의욕을 보여놓고 만져놓은 말이라서 이번 기쁨에 요거는 한방 때려볼 값어치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현은? 예, 그렇습니다. 이번 막 깊은 애가 훈련이 좋아요. 말도 좋고 이번에 타이밍으로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부연 설명하지 않고요. 저 역시도 이번 막 깊은 애의 이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이번 6경주는 양쪽 두 위원의 각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8번마 서미트 명운에다가 붙이기 1순위 마필로 이번마 기쁨을 추천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자, 박대박은 한 마리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7번마 용맹질주. 계속 축기살기로 선행 가는 마필을 축기살기로 쫓아가서 계속 오버페이스가 됐었던. 그러니까 기본적인 타임으로 보면 이렇게 빠른 페이스는 아니었지만 이 말 자체가 센 말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깜량을 넘어서는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 쫓아갔기 때문에 계속 힘한 배가 잘 안 됐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출퇴 기수가 어쨌든 초반이 잘 안 나온 관계로 따라가 버리니까 오히려 나은 끝걸음을 좀 끌어냈어요. 자, 출퇴 기수 이제 그만큼 타봤으면 초반부터 이렇게 오버질 할 게 아니라 어쨌든 뭐 8번만 서미트 명운이 선행마도 아니고 전체 페이스를 좀 감안해 가면서 8번 꽁무니만 따라가겠다 2등 들어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조금만 디테일하게 힘 한 배를 해준다면은 7번만 용맹질주까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8 놓고 2번 7번 두 가지 막권 환수가 충분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방 막권 먼저 추천드리면서 6경주 정리합니다. 자, 부산경마 7경주입니다. 민태민의 책 펴세요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배당에 관계없이 한방 막권을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이제 대안을 현장까지 복승식의 대안이든 뭐 3복승이든 현장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일단 첫 번째 민태민의 노림수는 2번이죠. 헤라클레스를 세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노렸던 말이에요. 특히나 6월 15일 경주 때는 놓고 제가 메인 승부로 들어갔는데 당시에
3등을 와버렸어요. 3등을. 금포엔젤한테 선행을 넘겨주고 대호여관한테 잡히면서 3등으로 와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후에 계속 지구력 부족을 드러내고 있었죠. 이 말이 원래 19조에 있을 때 도입 당시에 좀 뛴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가 공백기를 갖고 10조로 옮겨와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구력 부족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직전 경주는 외산 3군 경주였죠. 혼합 3군 경주에 명운질주라는 순발력 강한 마필 그리고 월드 히어로 이런 말들 뒤를 따라가면서 이전보다 확연히 늘어난 지구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번에 거리가 1500이지만 뭐 수월하게 단독 선행을 뽑아낼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 김용근 기수의 뭐 실수 없는 말몰이라면은 이번 헤라클레스 이번 경주 세게 봐야 될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2번과 함께 노리는 노림수는 바로 9번 조이원 기수의 톱파이터죠. 최근 2번을 국산 3군 경주에 점핑을 나갔습니다. 점핑을. 그 이유는 마방에서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경주가 강점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1600과 1800에 점핑 출전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편성이 셌고 라스트에 날라오는 끝걸음을 남기면서 착순권에만 만족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현군으로 국산 4군이죠. 국 4군으로 돌아왔고 1500m라면은 뭐 딱입니다. 딱. 거기에 조이원 기수의 감량 이점까지 갖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번 헤라클레스를 빼고는 발빠른 말이 없습니다. 라스트의 끝걸음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게 9번의 톱파이터입니다. 그래서 2번, 9번이 주력이에요. 현장에서 큰 이상만 없다라면은 2구를 완장으로 때려놓고 나머지는 이제 현장에서 복승식의 대안이든 2구를 놓고 3복을 가든 여러분께 제가 최종 막건을 현장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번 헤라클레스와 9번마 톱파이터 한방 막건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냥 봐도 초반 싸움이 좀 치열하게 진행될 자막이에요. 근데 그 초반에 앞선을 노리는 마필들 또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이 꽤 많이 안쪽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개로 풀어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경기다라고 보는데 민태민 위원부터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인기마 중에서 4번의 양키드림을 가장 세게 보셔야 될 경주입니다. 양키드림이 지난번에는 이제 정상 주기를 찾으면서 선행으로 레이스를 끌었고 당시에 제가 이거 한 방으로 때렸던 승부였어요. 당시에 큰 배당은 없었지만 8배면은 꿀배당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때 매직파크 대가리 놓고 양키드림을 때리고 라운까르떼를 받치기로 적중을 만들었어요. 선행을 나가는 과정이 매끄럽진 않았습니다. 직선주로의 초반에서 힘을 좀 쓰고 선행을 갔음에도 근성 있게 마지막까지 이겨내줬는데 이 레이스가 1000m만 뛰어봤던 질주하신이 내측에서 앞장을 뜨고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결대로 질주하신을 안에다 박아놓고 외곽으로 흙을 안 맞고 차분하게 따라가면 이건 뭐 선입으로도 예전에 능력 발휘했던 말이기 때문에 4번 양키드림 3위 승군의 조성동 기수 물러설 이유는 전혀 없는 경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4번마 양키드림. 자, 김주현 위원. 예, 6번마 왕설기가 이번에 끝번 신청 해지를 했습니다. 이게 무례를 맞으면 말이 좀 덜 쫓아가고 무리에 둘러싸이면은 말이 좀 쫄아가지고 따라붙지를 못하는 그런 주행 불량기가 있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그 부분이 순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마방에서도 직전 경주를 끝으로 야 이젠 끝번 신청 해지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직접 무리에 섞여 끼면서도 잘 따라 붙었고 거기에 라스트에 채찍에 대한 반응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상대가 다소 빡빡한 경주긴 합니다만 주행 악벽이 어느 정도 지금 순치돼서 이제 완전체로 출전을 했다라면 왕설기에 더 나올 거는 감안해 봤을 때 이번 경주 반드시 한번 주목을 해주셔야 될 그런 마필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도 4번은 더 뛰어줘야 되고 6번마 왕설기는 어쨌든 끝걸음도 훨씬 더 좋았고 양키드림의 부담 중량이 늘어난 측면 요거 이제 말 자체가 잘 극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4번마 양키드림 전경주 어쨌거나 1차로 결승선을 통과했었던 순발력 좋은 마필 질주 확신만 꺾어버리면 양키드림이 일단 이 레이스를 지배할 수 있는 경주다.
민태민 위원의 추천 내용이고요. 그리고 양키 드림을 쫓아서 큰 차차 없이 사책을 왔었던 6번마 왕설기를 이번에는 충분히 세게 봐도 된다는 게 김주현 위원의 추천 내용입니다. 자, 2번마 대호여걸까지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착이 좀 많기는 한데, 뭐, 능력이나 어떤 그 걸음발에 비해서, 저평가가 된다면은, 뭐, 요번경주라고 해서 약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김현중 기수하고 손이 너무 잘 맞습니다. 조창욱이 태워가지고, 뭐 늦발하고,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채찍발로 막판에 날라오면서 끝났었던 7월달 외에는 8월달에 2번, 9월달까지 지금 연속 꽂히고 있는데 약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쨌든 직선주로에서는 채찍발 기가 막히게 받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4번 양키 드림이 빨리 앞선을 또 정리를 하든지 6번 뭐 왕설기가 끝번 해제하고 직선주로에서 멋진 걸음을 보이든지 그 속에 충분히 낑겨서 뛸 수 있는 마필로 이번마 대호여걸의 취임력 이번 경주 역시 좀 주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구경주는 우리 민태민 위원의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구경주 국산 2분의 1500m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12마리 마필들 추천하는데 두 마리가 일단 눈에 들어오네요. 그죠? 5번마 포티큐어하고 7번마 메가볼트. 저는 7번마 메가볼트도 요번 경주는 좀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자신이 잘 뛸 수 있는 거리에 다시 맞춰서 나왔고 직전 경주는 뭐 58을 달고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약간의 공백기는 있지만은 훨씬 더 수월해진 편성이기 때문에 7번마 메가볼트를 배팅권에 꼭 안고 가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김주환 의원. 예, 가만 보니까 이게 민태민 의원님이 뭐 어떻게 승부하실지 궁금합니다. 연대가 너무 얽히고 설켜 있고 또 능력으로 고평가되는 말 그리고 저평가되는 말들이 또 한 대에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한데 일단 여기서 가장 센 말은 직전 경주 GC 트로피 대상 경주에서 2착을 차지한 5번 게이트에 있는 포티큐어라는 마필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세다라는 판단이고 20조 마방에서도 이번에 조성공 기수를 올려 태웠다라면 한 번 더 일반 경주에서 쉬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조건이라면 인기대로 좀 세게 읽어줘야 될 그런 인기마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복승률 75%. 이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5번 포티큐어를 김주원 의원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5번, 7번. 자, 두 마리 나왔는데요. 12마리 마필 중에서 어떤 각으로 추천 경주에 임할지 민태민 위원의 추천 경주의 표현을 들어보겠습니다. 될 만한 말들이 좀 있어 보이는 경주예요. 하지만 여기 5번 포티큐어는 강축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지난 5월 23일 날 한번 꺾어진 거 빼고는 박재호 기수까지도 한번 기승을 하면서 복승률 100%를 이어왔던 말입니다. 때문에 직전 GC 트로피 특별 경주 때도 우리가 특별 문자를 보냈던 경주예요. 당시에 중앙천에 놓고 포티큐어 30배짜리를 짭짤하게 적중을 만들어 드렸던 겁니다. 그때 뛴 말들 지난주 하위군에서 9위군 그때 경주했는데 3군으로 내려와서 못 뛰었던 비카골드를 빼고는 뭐 어피링 스타라든가 아크라이트, 흑강자, 태권동자 전부 다 제대로 된 능력을 그 다음 경주에 바로 끌어냈던 상당히 센 굼이었습니다. 그레이스에서 힘으로만 뛰면서 2등까지 왔던 포티큐어는 이번에 와있는 축이 맞습니다. 직전 별정경주에서 또 이번에 별정경주 유형이 바뀌면서 부담 중량에 2점까지 1.5가 있기 때문에 5번 포티큐어를 강축으로 믿고 가는데 후차권은 이리저리 따져봐도 딱 3마리 안에서 결정이 되는 경주입니다. 그 중에서 한 방 진하게 때릴 노림수 한 방, 원틀 막권이 있기 때문에 한 마리로 강하게 때려놓고 2마리만 받쳐놓으면은 그냥 막권 사놓고 경주 뛰는 거 보면서 창고 앞에 서 계시면은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주입니다. 구경주 반드시 좀 적중으로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충마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자신있게 피력을 해줬습니다. 오마마 포티큐어를 놓고 세 방의 막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한 방 자체가 이제 그래도 좀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각과 뭐 크게 동떨어지는 그런 막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막권이 현장에서 민태민 위원의 음성으로부터 나온다면은 서로 공감 속에서 같이 한번 시원하게 때려볼 수 있는 그런 같이
동패급으로 승부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공감된 승부를 구경주에서 이끌어내 줄 것 같습니다. 민팀위원회 구경주 5번 포티큐 인정해놓고 한 방 때려놓고 두 가지 막권 방어를 현장에서 결정하겠다. 구경주였습니다. 두 경주를 남겨두고 있네요. 10경주 갑니다. 헌합 2분의 1600m 경주입니다. 무시무시하게 또 센 말이죠. 3번만 스트릭트리 투 스텝. 잘 나가다가 이제 국제신문배 때, 뭐, 너도 나도 다 깨졌습니다. 인디밴드 깨지고, 고스트 위스퍼 깨지고, 그런 경주에서 이제 얘도 깨졌는데, 일단, 그거 깨지고 나서, 조금 쉬었다 나왔다는 것 때문에 8월 달에 살짝, 의심을 받았지만은, 꽂아버렸고, 직전 경주, 확실하게 쌍대가리 또 쳐줬고, 이 뭐, 약하게 볼 만한 근거가 없네요. 3번만 스트릭트리 투 스텝을 가장 세게 봐야 되는 경주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민채민 위원. 그렇습니다. 3번 스트릭트리 투 스텝은 여기서 뭐 강축으로 인정을 하는 경주고, 여기에 붙일 노림수는 4번의 우승 레이더입니다. 직전에도 제가 이 마피를 승부로 들어갔어요. 당시에 2등 왔던 부경시대 그리고 이 우승 레이더를 한방 승부로 때렸는데, 그때 조성공 기수가 정말 말을 잘못하고 했어요. 1900으로 거리가 대폭 늘어났는데 중반 뒤측선부에서 선행을 갈아 엎어버리는 그런 좀 무리한 운영을 하면서 직선에서의 한 발이 좀 안 나왔는데, 나름대로 4살짜리 마필이라서 이미 힘에 차 있어요. 직전 뛴 내용이 중반에 힘을 많이 썼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3번 스트릭트리 투 스텝 거기에 붙이는 후착 1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현이요.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3번에 붙여서 좀 가장 1순위로 봐야 될 말은 4번만 우승 레이더가 맞고요. 직전에 다소 장거리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뭐 경주 중 힘을 많이 소비를 하면서 그랬다는 부분을 잘 설명 들으셨을 거라 믿겠습니다. 자,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이고요. 직전처럼 무리하게 이 뒤직선 이 승부수를 던진다 하더라도 1600m면은 절대 직선에서 직전 아쉬움을 되풀이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3번은 못 이길 상대고, 이 조성공 기수가 2등에 대한 그 생각만 갖고 기승하다 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마필들과의 싸움이라, 단연 뭐 후차권에서는 4번을 세게 봐야 될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엉겹결에 그 양쪽 두 위원이 일단 여러분들께 기본 막권으로 가져가는 세트를 또 추천을 드리는 셈입니다. 3번 놓고 4번, 이거는 꼭 가져가야 된다. 자, 이렇게 추천을 좀 해주고 있고요. 박대박의 생각은 조금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어쨌거나 스트릭트리 투 스텝이 당연히 1착을 오는 그런 경주라는 전제를 깔고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스피드메이드, 연승 달리던 스피드메이드가 과연 앞에 못 나가고도 잘 뛰어줄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염려가 됐는데, 박대박은 그때 이제 복승식도 필요 없이 그냥 쌍으로만 한 방을 때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요번 경주 역시 스트릭트리 투 스텝이 선두권에서의 어떤 그 핵심이라고 본다면은, 지난번에 스피드메이드가 이렇게 추입으로 또 잘 뛰어줬어요. 근데 우승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드가 아무래도 주 무기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희망 배를 조성권 기수가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일찌감치 3번이 대세를 정리해버린다면은 그렇게 따라가는 마필 중에서 2착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3, 4 마권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5두 마번에 깔려있는 나머지 마필들의 경쟁력까지 조금 더 현장 상태 감안해 가면서 조금 더 고민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3번은 대가리다. 자, 그리고 UCC 방송에서 4번마 우승 레이더의 가능성을 먼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경주 1분 경주로 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근육경마 1800m 국산 1분 경주 9월 28일 5경주 때, 교체 경주 때 같이 만나가지고 아주 빡센 싸움을 또 보여줬던 마필들이 다시 만났는데, 부담 중량이 아주 소폭 그 조정이 있었습니다. 고스트 위스퍼, 야, 그래도 석 달 공백을 그냥 한 방에 털어내는데, 역시 그 허연 놈이 잘 뛰더구만요. 3번 고스트 위스퍼는 뭐 약하게 볼 만한 근거가 0.5kg 늘어난 부담 중량, 이거 하재 잡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게이트 조건이 좋고. 자, 미태민 위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차순이 좀 바뀌어서 들어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위스퍼가 당연히 복승권에는 안전빵이라고 믿어요. 지금
최근에 국산 1군 경주에서 지금 조성근 기수가 정말 기대 이하의 말머리를 했었어요. 그게 바로 청춘불패, 대가리 팔렸던 청춘불패, 그리고 마이위너, 지난번 로드 투 프린스가 뛰었던 레이스의 마이위너. 두 마리 모두 흙을 맞으면 덜 뛰는 말을 안에다 처박아 놓고 막말로 좀 생쇼를 해버렸는데, 그 당시에 단승식 배당이 모두 다 1점대를 형성할 정도로 두 마리가 아주 센 놈들이었죠. 30조 말들이었고, 이제 세 번째 말이 고스트 위스퍼인데, 조성훈 기수가 이것마저 팬들의 실망, 기대의 실망을 주면 안 된다. 저는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3을 놓고 이제 후차권을 압축하는 경주로 현장까지 믿고 한번 갈 생각입니다. 김주현님. 예, 저도 현장에서 최종 출마를 결정할 생각인데, 일단 현재로서는 이 3번이 아니라 외곽에 있는 12번마 강자의 미소가 가장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번의 불안감은 앞서 뭐 언급이 됐고요. 5번마 로드 투 프린스의 불안감은 몰아내기 까다로운 말인데 상대적으로 다소 좀 등짝이 불안해진 이 꼬마 최상현 기수로 교체됐다는 부분이에요. 그게 10번마 원일 강전에 직전 선행을 받고 그야말로 한 바퀴 내내 레이스를 편안하게 쥐락펴락했다라는 부분. 이번에 선행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경주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나란히 같이 뛰었던 2, 3, 4위권 마필 중에 가장 하위권 성적을 차지한 이 강자의 미소가 이번에 뭐 노조무 기수를 아낄 이유 없고 이 대략 최외곽 게이트가 나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3번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열둘 강자의 미소는 세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번 기수 남은 두 기수가 팬들의 기대에 붕을 좀 잘 못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나카도 뭐 별로 끌고 들지 못하고 기승전결이나 두들맞고. 자, 노조무의 강자의 미소. 8월 29일 같은 경우는 4착이지만은 걸음을 남기고 김도현 기수가 좀 아쉬운 플레이를 보였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노조무 기수로 또 안장을 바꿔봤는데 또 노조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탄 입장이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두 번째는 조금 더 나은 플레이를 또 끌어내야 정상이고, 그래서 김주현 의원의 추천이에요. 12번 강자의 미소입니다. 네, 참고로 지난주에 노조무 기수가 이제 싱그러운 초원을 가지고 입상을 했어요. 근데 9월 28일 날에 노조무는 그 당시 비자 문제가 처리가 안 돼가지고 마음이 뭐 딴 데가 있는지 그 당시에 인기만 탔던 거 북벌신화 비롯해서 싹 빼먹었던 부호 같은 거 제대로 능력 발휘를 아예 못 해버렸어요. 그러다 이제 다시 외국 나가서 비자 제대로 정리하고 지금 이제 와서 컨디션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강자의 미소가 분명히 노조무 기수가 직전같이 좀 못하진 않고 조금 더 잘 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두 의원 모두 다 두 마리 다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3번마 고스트 위스퍼, 그리고 강자의 미소, 또 고스트 위스퍼를 비롯해서 인기 마필 안에서 이제 때리고 받치는 그런 공략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 한 4마리 싸움 정도로 본다면은 6가지 구멍 속에서 한 방으로만 때릴 수 있다면은 일단 마지막 경주 배팅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박대박은 3번마 고스트 위스퍼 외에 이제 12번 강자의 미소는 추천이 나왔으니까 5번마 로드 투 프린스를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꼬마 기수 태워가지고 그런 말을 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1군 마필 가지고 땡길지도 몰라요, 사실. 그래서 최상현 기수의 5번마 로드 투 프린스가 그냥 뭐 천지 모르고 또 5번 날았겠다 밀고 나와서 시원하게 한 번 더 돌려버리는 그림을 한번 기대를 하고 있는 마지막 실력가 되겠습니다. 11개 경주, 금유경마 모두 살펴봤는데요. 일단 조금 어려운 경주들이 좀 있었어요. 현장 파악이 좀 더 중요한 경주들은 체크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토요경마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